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84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장남이 만천하하되 죄구 박복이니라. 자, 장남, 장은 작물장자고 남은 훔칠 남자입니다. 작물을 훔치는 거, 이런 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횡령하는 것이 만천하하되 가득할 만차, 천하에 가득 찼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령하는 것이 천하에 가득 찼는데도 죄구 박복이니라. 죄의 지을 죄자에다가 구는 걸릴 구 혹은 잡을 구, 죄를 입어서 구속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구라는 것은. 박복인이니라. 박복은 열불박자, 복복자. 복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는, 그리고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횡령하는 것이 천하에 가득 차 있는데도 횡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복이 없는 사람만 죄를 입어 구속된다. 그래서 나도 횡령을 했는데 나는 복이 없어서 구속이 됐어. 다른 사람들은 횡령을 그렇게 해도 구속이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데도 재수없는 나만 똑같이 부정을 좀 저질렀다고 해서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또 걸려서 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떳떳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도 그렇게 죄 지었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눈곱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걸려들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천약 계상이면 불풍주구요. 이거 먼저 해석해 봅시다. 천약, 하늘이, 약, 만약 약자. 하늘이 만약, 계상, 고칠 계자, 일상상자. 이 일상상자는 정상적인 그런 뜻이 됩니다. 정상적인 것을 고치면 고칠 게, 정상적인 것을 고쳤다는 것은 정상적인 도리로서 행해왔던 것이 고쳐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만약 정상을 고치면, 정상을 이루면은, 하늘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겨울에 여름이 와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지만은, 이럴 경우는 불풍 주구요. 불풍, 바람이 불지 않고도 즉우, 즉은 곧 즉자지요. 곧 비가 오고 곧바로 비가 내리고. 자, 여기서 곧 즉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자,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쓰는 고측자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 문장을 가정법으로 해석해요. if라든가 even if라든가 영어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그 이르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 고측자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래서 수로 앞에서 한정하거나 또는 단순히 부사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곧, 바로, 당장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사한다든가 즉흥, 즉시 할 때는 이 고측자를 써야 돼요. 일촉즉발 이런 거. 그런데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랬을 때는 if라는 말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쓰기 때문에 필사즉생 그러면 죽기를 각오한다면, 만약에 죽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러한 고측자를 써야 됩니다.
자, 이 쓰임새를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오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불풍즉우라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즉우, 즉시, 곧바로 그런 뜻이 돼요. 비가 온다. 그러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은 이건 정상을 어긋난 거죠. 그 다음에 인약계상이면 불병즉사아니라 사람이 만약 정상을 이루면은, 계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정상을 이루면은 불병즉사니라, 병이 없이 즉사, 즉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아파서 죽는데 병이 생겨서 죽지 않고도 바로 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정상을 잃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여든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비가 곧바로 내리면 이것은 비정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정상적인 도리를 잃고 갑자기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알지도 않고 즉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큰 실수를 했다든가 무슨 재난을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명 행사한다고 그러지요. 비정상적으로 즉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원시의 운 국정천시문이요 관청 민자 아니라. 자, 장원시 하면은, 장원시라는 것은 장원에 급제한 시를 얘기합니다. 자, 장원 급제할 때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장원 이렇게 씁니다. 이 장할 장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중국에서는 그 위에서처럼 장원하고 문서장자를 써요. 이건 오자가 아닙니다. 중국 간행본이라든가 월남본은 장 앞에 이 장원시 이 장자를, 요 장자 이렇게 씁니다. 이건 서로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쓰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하고 서로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갑과의 그 첫째로 뽑히는 장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할장자 으뜸원자를 쓰고 중국에서는 문서장자 으뜸원으로 쓰고 있지 무슨 큰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서장자 으뜸원자를 썼죠. 이 장원시에 이르기를 국정천심순이요 관청 민자아니라 그랬는데, 국정, 나라 국자 바를 정자, 나라가 바르면은 천심순이요, 천심순이요, 천심도 순응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5글자죠. 그 뒤에도 전부 5글자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오온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전체 다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2구하고 4구에 운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안자, 관자, 이것이 운자가 됩니다. 여하튼 이 5글자가 됐을 때는 2, 3, 2, 3으로 끊어서 읽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가 바르면 끊었죠. 그 다음에 천심순이요, 천심도 순할 순자, 순응할 것이요. 그 다음 관청, 민자 아니라 관청, 벼슬아치를 관청이라고, 관이라고 그러지요. 관청, 청은 청렴하다고 말해요. 벼슬아치가 청렴하면은 민자안, 백성은 자안, 저절로 아는 편안한 자,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고. 다음, 처현 부과소요. 처현, 여기서는 아내 저자 현명을 견자, 아내가 어질면은 부과소요. 부는 지아비 부자, 과는 허물과자, 적을 소자, 지아비의 허물이 적을 것이요. 다음, 자효 부심관이니라. 아들이 효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를 하면은 자효 부심관이라. 아버지의 마음, 부심은 관, 너그러워지니라. 그러니까 장원시에 이르기를 나라가 바르면은 천심도 순응할 것이요, 벼슬아치가 청렴하면은 백성은 절로 편안할 것이고, 아내가 어질면은 지아비의 허물도 적어질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너그러워지느니라. 예. 그러니까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지면 하늘도 도와주고 벼슬아치가 청렴하면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진 아내는 남편을 잘 내조해서 허물을 적게 하고 아들이 효도를 하면 아버지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역사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사람 유효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효도 효자 자손손자. 이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효성스러운 손자라는 이름을 그래서 효손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의 아버지 윤처관이라는 분이 의정부의 하급 관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아버지가 새벽에 결제를 받기 위해서 정승인 박원영 집에 다녀오더니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나는 학문이 없는 탓으로 오늘 박정승의 집에 가서 온갖 수모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상심하십니까? 들려주십시오 하고 아들이 물으니까 그 집 문지기가 내 명함을 받아보더니 아직 대감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내 직함이 높았더라도 그랬겠느냐? 그 말을 듣고 아들 되는 윤효선은 이튿날 아버지가 가지고 갈 명함 뒤에 몰래 시 한 수를 적어 놨어요. 그 시를 어떤 시였느냐? 정승이 해가 높도록 단잠을 자니 문 앞에 있는 명함에 보풀하기가 이네. 꿈속에서 옛날 주공을 만나거든 먹던 밥 토해내고 머리 싸맨 일 물어보소. 자, 여기서 이 주공을 만나거든 먹던 밥 토해내고 머리 싸맨 일 물어보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 그 주나라 때 주공이라는 임금은 어진 사람이 찾아오면 먹던 밥을 토해내고 머리를 감다가도 감던 머리를 싸맨 채 즉시 나와서 만났다고 그래요. 기다리란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당신은 뭘 하느냐는 내용이죠.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윤처관은 그 명함을 들여보내고 박완영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박완영이 느닷없이 그 명함 뒤에 있는 시를 읽어보더니 이 시는 그대가 지은 것인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문을 모른 채 들여다보더니 아들의 글씨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자식놈이 장난을 한 모양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비니까 그 시를 읽어봤던 정승이 아니요. 아들이 참 똑똑한 아들이군요. 내일 한번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튿날 윤효선을 데리고 갔더니 박원영이 보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사익감을 구했어. 자, 그렇게 해서 윤효선은 그 정승집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편이 풀려서 아들 덕에 그 아들의 그 큰 효도를 받은 셈이 되었죠. 이 똑똑한 아들을 둔 덕에. 자, 이렇게 아들이 효도를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진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바르게 그리고 관청도 청렴하게 그리고 아내도 현명하게 아들도 효도를 하는 이러한 가정과 국가가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